오늘 첫 인터뷰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대명이냐 97 돌풍이냐 이 대결로 보이죠. 97그룹 후보들이 이재명 의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요. 하지만 97그룹의 내 후보는 97 이러한 사실 외에는 하나로 묶일 만큼 비슷한 성향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단일화가 성사될까? 각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을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세요? 왜 시작부터 이야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박용진이랍니다. 아니 2주 전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사이에 예. 굉장히 부지런히 여기저기 뛰고 계시더라고요. 마음 먹기가 어렵지 마음 먹고 나면 빨리빨리 실천하고 많은 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당선돼야죠. 당대표 하려고 나온 거지 하는 척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척하려고 나온 거 아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저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리고 절망적 체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출발을 했는데 패배로 가는 어대명에 그냥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승리로 가는 대세박으로 갈 거냐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지금 뛰고 계시는 예. 출마 선언자가 97그룹의 4분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박주민 그리고 86그룹에서 김민석 의원, 서른 의원 네. 그리고 직접 의사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누구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의원. 예.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대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분이 나오시면 다른 분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일 걸 알면서도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는?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패배를 했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바로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당원들도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고 그리고 국민들도 달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이 소리 없는 아우성 어떻게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내부의 에너지를 잘 모아서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야 하고 확 달라진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 실망하고 등 돌리게 했었던 그 고비고비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움직여 왔었던 달랐던 박용진이 다른 민주당을 만들어 나갈 주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개파 정치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악성 팬덤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개파 정치에 곁을 쬐지 않았고요. 또 악성 팬덤에 무릎 꿇은 적 없습니다. 네. 어려운 일들 있었어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왔던 행동하는 양심에 길을 걸어왔었던 박용진이 민주당의 새로운 대세,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국민이 기다리시는 승리의 광장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개파 정치 곁불 쬐지 않고 악성 팬덤 이런 데 의지하지 너무 안 하시다 보니까 너무 독립군이시다 보니까 지금의 이 룰 속에서는 그래서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룰에 대한 불만 이미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말씀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구조는 민주당 안에서 사실상 인기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구조이긴 하죠. 그러나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당내 인기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중도 그리고 보수층으로 이탈해 나간 이른바 이탈민주를 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냐 누가 이기는 지도자냐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 그런다면 저는 당내에서 인기 있는 잔류민주들에게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집 나간 토끼들,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확장적인 리더십 그리고 이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도와 보수에서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박용진이 저는 승리로 가는 급행열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탈 민주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그나저나 이재명 의원은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는 지나신 거죠? 나오시는 거죠, 이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물론 사람도 정치도 명분과 염치가 있으니까 그 저 두 번의 선거의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지휘권을 잡아볼란다 하고 나오시는 게 사실 명분상으로도 좀 부족하고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기왕이 좀 나오실 것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네. 하루라도 빨리 나는 이런 생각이요. 두 번의 선거 패배에 대해서 내 책임은 이런 식으로 지겠소.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은 이런 방향이요. 네. 민주당이 이기는 길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미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 선거에서의 그 패배를 한 장수가 네. 다음 선거는 다음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주게 하려면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냥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제일 높네. 아휴, 근데 저분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체념 속에 갇혀 있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혁신 내용과 이런 걸 내놔야 알겠습니다. 저도 뭐 경쟁자로서 이러저러한 논쟁도 시작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선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의사도 한 번도 안 비추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면은 추측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좀 명분 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젠가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있을 만큼 그거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의 그 뭐 개항 출마 그리고 그 뒤에 이은 당대표 출마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걸 아실 테니까 좀 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자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끄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때까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세요?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비틀비틀하죠. 취임 초인데도 불구하고 저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충 우리가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온 네. 영화 중에 취권이라고 있잖아요. 성룡 성룡 술 취한, 배우가 네. 주인공이었는데 네. 술 먹고 이제 대결을 해요. 네.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주저앉을 것 같고 네. 조금만 때리면 이길 것 같고 이런데 그 싸움의 끝은 꼭 성룡이 이겨요. 성룡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비틀비틀하고 주저앉을 것 같고 그래서 방심하고 그래서 내가 내 수련을 늦추고 근육을 안 만들고 이렇게 되면 네. 집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엉망이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에게 박수 받느냐 혁신하고 변화하고 달라져야죠. 그래야 민주당의 정치적 근육이 생기고 승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취권 같아 보이세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권에 현혹돼서 민주당이 혁신과 변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박수받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이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있어도 올라갈 거야는 절대 아닐 거다라는. 반사이익 정당,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슬픈 일이고요. 당에다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합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뉴스쇼에 출연한 강병원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97그룹 4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당권 도전해서 민주당 바꾸자고 도원 결의했다. 어대명 대세들은 뚫어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도원 결의를 했다. 그 뜻에는 변함 없으신 거죠. 돌풍으로 이겨보겠다. 근데 강병원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쫙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싶은 게요. 저나 다른 두 분은 두 강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이제 이번 도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예.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최근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재명 의원과 뭐 새벽까지 술 마신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걸 얘기하시면서 그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죠. 일단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네.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책임론을 이제 부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금의 현안이고 네. 또 민주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져나갈 건지를 서로 접점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면 일단 네. 그날의 도원 결의는 깨진 거예요? 그날 사실 무슨 도원결이라고 하는 말이 좀 뭐 그냥 과한 표현 과장된 아니었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어쨌든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변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는 그 요구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 민주당 안에 가득하거든요. 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이대로 또 다른 패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근데 아니냐. 왜 그게 소리가 없어요? 그 아우성은? 저는 그거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폭풍 전야. 어. 폭풍 전야에는 정말 고요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 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풍은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시작합니다. 수증기와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할 때 태풍이 만들어지고요. 네. 지금 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7월 9일, 10일 양일간 조사를 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른 의원은 일단 빠졌어요. 보기에서. 이재명 30.9, 박용진 11, 박주민 6, 김민석 2.7, 강훈식 1, 강병원 0.9.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민주당원만 대상으로 했을 땐 이렇게 바뀝니다. 이재명 68.3, 박주민 7.2, 박용진 4.3, 김민석 2.3, 강훈식 1, 강병원 0.8. 이래서 어대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같은 이런 상황이라. 결국 이재명 의원 빼고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단일화를 해서 흥행 바람을 일으켜야 싸워볼 만하다. 사실은 저 여론조사대로라면 그런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네, 공학적으로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 조사에서도요. 예. 박용진이 이탈 민주층에서는 이재명 의원하고 대등하거나 이깁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다시 다 들여다보시면 이탈 민주층만 또 따로 뽑은 여론조사가 아니 있어요? 그렇지 않죠. 중도와 보수. 중도 보수. 예. 그분들이 뭐 완전히 뭐 이른바 구구거나 이런 분들이면 뭐 하려고 민주당 관련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이른바 탄핵정치연합이라고는 최대 다수 연합을 형성했었을 때 모든 선거를 이겼을 때 같이 했었던 분들이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제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용진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박용진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당내 선거 과정에서 역시 최대 연합, 네. 최대 통합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일화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단일화인데 일단 박주민 의원, 아까 말씀하신 박주민 의원은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4명이 각각 성장한 배경, 정치에 입문한 이후의 행보가 다른데 무리하게 그룹으로 엮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는 일견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파 정치에 곁을 쬐냐 안 쬐냐 잠깐 눈 감고 생각하시면 다 박용진이 무슨 말 하는구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일단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 질문이에요. 저는 단일화에 대한 제 마음은 확 열려 있고요. 어떤 가능성이든 다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세대가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가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른바 태풍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들이 우아하고 흥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이변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으로의 단일화, 가치 중심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 단일화를 제가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단일화를 만약 한다면 그건 컷오프 전입니까 후입니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저는 한다고 보고요. 컷오프 이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안 얘기도 하나 좀 짚어보죠. 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취권에 비교를 하셨는데 최근의 행보들,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이 행보들 원인들 중에 뭘 좀 주목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전 인사 문제라고 봐요. 아까도 잠깐 구구 유튜브에 누나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분은 거기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전용기를 탔다. 그분은 거기 어떻게 타신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이 지적되고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오히려 윽박 지르는 자세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그야말로 즉흥적인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특히나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열린 그런 뭐 리더십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온 국민의 좌불안석 시간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도 나도 불안한. 그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고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내일을 이제 예측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딴 말하고 인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못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드는 그게 바로 독주고 국정 운영의 오만이고 그리고 대통령 인사의 가장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레드팀 만드는 걸 지금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뭐 레드팀이 없어서 지금 저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레드팀이 야당 아닙니까? 가장 훌륭한 레드팀이 언론 아니에요? 왜 언론의 비평과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그 박순애 부총리 임명하면서 공격당하니라 고생했다. 그게 공격이에요? 그 레드팀 만들면 뭡니까? 네가 뭔데 왜 나를 공격하냐고 아마 그 레드팀 거의 박살낼걸요? 그런 태도의 리더십과 오만함으로 그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용진 의원의 의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